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동포세계신문 11호로죠. 지난 11월 16일자로 발행된 신문 제404호가 발행돼서 여러분들의 지면 어떤 내용들이 게재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포세계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면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전했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지면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을 좀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면 보기를 이 종이신문을 직접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독료가 1년에 5만원이면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신문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대신 보고 주변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연 505만원 그러면 택배비 우편료 정도만 부담하시면은 저희들이 제가 신문을 또 여러 장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신문을 이렇게 받아보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저희 유튜브 방송 밑에 이렇게 글 쓰는 라인이 있죠. 거기에 제가 이 온라인으로 지면 보기를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이 동포세계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 많이 애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동포세계신문 바로 제 1면입니다. 일면 머릿기사가 이 더 까다로워진 중국 출구 중국 동포들 한숨을 짓고 있다 이거를 머릿기사로 밟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지한 내용이 있었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 핵산 검사를 2차례 2번 해야만이 중국에 출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출국이 더 까다로워진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코로나19가 어제도 한 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중앙방역본부에 의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중국하고 한국을 출입국하는 동포분들도 오가는 길이 상당히 많은 이렇게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경청해 주시고 늘 이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면에는 더 까다로워진 중국 출구, 중국 동포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11월 7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동포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사장으로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김성곤 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4일 재동포 재단 10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동포 재단이 본사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이 김성곤 신임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단이 그러니까 재동포 재단이 영어로 명칭에 코리안이 들어가는데 코리안의 말뿌리는 고려로 이는 매우 아주 아름답다는 뜻이라며 이 아름답다는 뜻을 품은 코리안이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이 영문 표기를 할 때는 코리안 차이니즈라고 하죠. 중국 조선족. 그래서 이 코리안 차이니즈 이 여권 공식적인 영문 표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이란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동포 할 때는 좀 보통 코리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성곤 전 국회의원은 이 재동포 문제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나 행사 있을 때 저도 몇 번 뵙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동포 문제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재단 이사장이 되셨던 거 다시 한번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등 이런 문제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요, 하단에 보면은 11월 13일이죠. 이 법무부가 출입국 공지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 취업 동포 구제 방안을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저께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면은 이 동포 정책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출입국 관련 주요 정책을 게재를 했고요. 여기는 하이코리아에서 이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면에는 그 법무부 산하에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포세계신문하고 협동으로 이 특별 기획으로 게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민정책연구원이 이 중국 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그 주제로 지난해 2019년 말에 연구소를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잡았는데요. 이때 이 이민정책연구는 이 중국 동포, 제한 중국 동포 사회에도 이 고령화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든 이 고령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 인구 동포들을 위해서 이 병원 시설 확충 및 또 간병인 공급 방안 등 이런 모색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은요, 이 구로 금천구 외국인 건축물 매입량이 9월달에 73건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들어서 이 가장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 구로구 금천구. 그래서 이 건물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아마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제는 건물을 매입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동산 뉴스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동산 뉴스 보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주요하게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31개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가운데에 23개의 시군이 외국인과,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법인이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을 지정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부동산 아주 뜨거운 감자죠. 지금 전세 난이다 해서 이 서울권에서는 뭐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렇기도 하고 계속 전세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는 외국인의 그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도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로 금천구에서 외국인 건축물 매입량이 9월달에 73건이 되었다라는 이 뉴스가 또 주요하게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경기도가 이 경기도 내에 있는 23개 시군을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과 법인이 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 뭐 다량의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세무조사를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문제 있고요. 6면에는 최사만 선생님의 칼럼, 남북 화합에서의 믿음과 힘이라는 칼럼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7면은 이런 종합뉴스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라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8면에서는 특집기사죠. 경기문화재단 후원 상호문화학당 기획으로 다이아 프로젝트 특별기업 경기도 화성시 편에 이 경기도 화성시의 우정읍의 조암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인데요. 이곳에 현재 4년째 살고 있으면서 이 미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중국동 부부 유강철과 김향란 씨 부부 이야기를 또 지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서 이 유튜브 방송으로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이제 9면의 특별 기획판인데요. 이 아시아발전재단이 후원을 하고요. 저희 이코리아 월드와 서울신학대학교 상호문화 콘텐츠 연구센터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경기도 안성시에 고려인 중도 입구 청소년들을 위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의 소학석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면은 특별히 이제 중국 동포세계신문은 중국 동포의 주요 지면인데요. 제가 이 KBS 한민족 방송 경제로 통일로라고 하는 그 뉴스에 매주 금요일 10분간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국 동포, 또 고려인 동포, 그 다음에 탈북 동포, 그러니까 북한 동포죠. 그 다음에 뭐 4.12 동포,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동포들에 대한 소식들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신면에는 그래서 그 소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어떤 소식 전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 소식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면은요, 중국 동포 전문 혼인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12면은 이제는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대림동을 방문한 서울대 학생들의 동정을 게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에 이 서울대학교 이주사회 학과목을 수강하고 온 학생들 한 10여 명이 대림동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를 해주고 좀 설명도 해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뭐 중국 동포의 한국에 오게 된 배경, 그리고 대림동과 같이 이런 집거지가 형성된 그런 배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기한동포 총리연합회 이 박성규 회장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젊은 학생들이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방을 통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뭐 동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울대 학생들 대림동을 돌면서 정말 뭐 꽈배기도 먹고 또 냉면집에 들려서 여러 가지 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또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이촌동 거기에 보면은 리틀 도쿄타운, 그러니까 일본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촌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 이촌 글로벌 빌리지 센터. 근데 거기서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 중국 동포 출신 기화한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그래서 한국 분하고 그냥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그냥 귀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촌 글로벌 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구로역 새벽 인력 시장의 모습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남문시장 거리를 또 사진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면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들이대 정신, 이남철 글로벌 다문화 칼럼, 지속적으로 저희 신문에 칼럼을 게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수강생들이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참 시험이라는 것, 부담이 되죠. 그리고 항상 또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철 선생님이 이런 실패의 맛이 결국은 좌절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 그렇게 하면서 뭐 공자 이야기, 에디슨, 그 다음에 뭐 스필버거, 그다음에 정주영 이런 분들 이 숱한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결국은 그 실패를 토대로 더 도약을 해서 아주 유명한 인사로 성장한 그런 이야기들을 곁들여 들려주었습니다. 네, 14면에는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동포의 고충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허성훈 선생님도 이 연변대학교를 졸업하고 함경도 방언을 연구를 하고 저술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가로와 호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칼럼으로 게재했는데요. 중국 동북 지역, 이게 호랑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하고도 이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변 축구단 이름도 이 호랑이 이름을 따서 지금 그 마크에도 이 호랑이 마크가 들어갈 정도이죠. 그리고 이 호랑이 상당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상당히 강인함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또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연변 지역에는 이 호랑이와 연관된 그런 지명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게 풀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면은 KBS 한민족 방송의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그래서 이 동포분이 보내주신 글을 한 편을 게재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면서 이 중국 흑룡강성 통화연에 있는 조선족 학교 교사의 글입니다. 정국선 씨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정국선, 그러니까 선생님이겠죠. 조선족 학교 교사 40대 되신 분인데, 그래서 조선족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언제 폐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꿋꿋하게 학교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학교에 대한 그 애정, 특히 조선족 학교에 대한 애정을 이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이 항상 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쨌든 학교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 한다,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네, 이 조선족 학교, 중국 연변 지역이나 흑룡강 지역에 상당히 우리의 말과 또 문화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영면에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뭐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할 그런 장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면에는 그 내용을 주요하게 질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동포세계신문 404호 11월 16일자로 발행된 신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종이신문인데요. 그전에는 한 달에 이 2번씩 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가 인터넷과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뭐 여러가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서 그거를 더 활용하자 해서 이제는 종이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지면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면을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를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면 신문은 발행이 되면은 각 기관으로 뭐 법무부 출입구뿐만 아니라 뭐 국회 또 중국동포사회에 관심 갖고 있는 각 연구소 기관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목요연하게 한 달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에 게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EKW2012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또 뉴스를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